시가 보이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시톡톡입니다. 오늘 또 시톡톡은 입안에서 톡톡 튀는 상큼한 맛 같은 신선하고 달콤하고 때로는 아리한 맛도 보여주는 예쁜 시를 모아서 마음을 담아 전해드립니다. 오늘 시톡톡이 전해드릴 시는요, 송수건의 정든 땅 정든 언덕 위에, 정일근의 4월에 걸려온 전화, 이혜인의 친구야 너는 아니? 입니다. 시와 함께할 오늘의 소설은 김유정의 봄봄입니다. 그럼 소설 속 시나 보러 출발합니다. 장인님, 인제 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긁고 나이가 찼으니 성례를 시켜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면 대답이 늘 이 자식아, 성례고 뭐고 미처 자라야지 하고 만다. 이 자라야 한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장차 내 아내가 될 점순이의 키말이다. 내가 여기에 와서 돈 한 푼 안 받고 일하기를 3년 하고 꼬박이 7달 동안을 했다. 그런데도 미처 못 자랐다니까 이 키는 언제야 자라는 겐지 짜증 영문 모른다. 일을 좀 더 잘해야 한다든지 혹은 밥을 많이 먹는다고 노상 걱정이니까 좀 덜 먹어야 한다든지 하면 나도 얼마든지 할 말이 많다. 하지만 점순이가 안죽 어리니까 더 자라야 한다는 여기에는 어째 볼 수 없이 그만 벙벙하고 만다. 이래서 나는 애초에 계약이 잘못된 걸 알았다. 이태면 이태, 3년이면 3년, 기한을 딱 작정하고 일을 해야 원 할 것이다. 덮어놓고 딸이 잘하는 대로 성례를 시켜주마 했으니 누가 늘 지키고 섰는 것도 아니고 그 키가 언제 자라는지 알 수 있는가. 그리고 난 사람의 키가 무럭무럭 자라는 줄만 알았지 볼배기 키에 모로만 벌어지는 몸도 있는 것을 누가 알았으랴. 때가 되면 장인님이 어련하랴 싶어서 군소리 없이 꾸벅꾸벅 일만 해왔다. 소설 봄봄은 1935년 조광 12월호에 발표된 김유정의 단편 소설입니다. 1930년대 강원도 어느 산골 마을을 배경으로 점순이와 결혼을 하고 싶은 주인공은 장인에게 결혼을 시켜달라고 조릅니다. 그러나 장인은 혼인을 핑계로 일만 시킵니다. 그런 장인에게 반발하면서도 끝내 이용당하는 순박한 모습 이야기 봄봄, 시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든 땅 정든 언덕 위에, 송수건. 낯선 곳, 낯선 풍경을 지치도록 달리다 보면 이에 살던 징검돌 하나라도 이리도 마음에 맺히는 거. 물방아는 철흥철흥 하얀 물잎새를 쳐내고 달맞이 꽃이 환한 밤길은 솔솔 어디선가 밥가분 냄새가 코를 미었다. 나는 지금 남부 이탈리아 롬바르디 평원을 달리며 이 평원을 다 준다 해도 내 편히 쉴 곳 없음을 안다. 베르디가 노래한 아침 태양도 내 가슴을 적셔내리진 못한다. 어디에선가 거대한 성곽에서 종이 울리고 진군의 나팔 소리 따라 천국이 하늘 위에 있다고 일러주지만
아무래도 내 깃들일 수 있는 곳은 이 대평원이 아니라 대순마을을 빠져나온 저녁 연기들이 낮게 낮게 깔리는 그러한 들판이었다. 시냇물이 좔좔 흐르고 몇 개의 징검돌이 놓이고 벌떡벌떡 살아뛰 뛰는 어린 날처럼 물방개라도 만나보고 싶은 곳이다. 이틀이나 사흘쯤 낯선 곳, 낯선 풍경을 달리다 보면 이리도 흙냄새 그리운 거, 징검돌 하나라도 이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 문둥이 장돌뱅이처럼 내 가슴에 달아지는 얼굴들. 지금쯤 흑담 앞뒤란을 캄캄하게 겨울 눈이 내리고 햇빛이 맑은 아침 나절은 앞마당 참새 발자국도 깝죽거리겠다. 구석진 골목길 왕거무가 집을 짓다 말고 따뜻이 등을 기대이겠다. 멀리 보리밭 들판을 청둥오리떼 날아내리고 보리싹, 밀싹 파먹느라 또 남녘 벌끝 시끄럽겠다. 점순이는 뭐 그리 썩 이쁜 계집애는 못 된다. 그렇다고 또 개떡이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 꼭 내 아내가 돼야 할 만치 툭툭하게 생긴 얼굴이다. 나보다 10년이 아래니까 올해 16인데 몸은 남보다 2살이나 덜 자랐다. 남은 잘도 헌칠이들 그것만 이건 위아래가 몽툭한 것이 내 눈에는 헐없이 감참해 같다. 참외 중에는 감참외가 제일 맛 좋고 예쁘니까 말이다. 둥글고 커단 눈은 서글서글하니 좋고 좀 지쳐 찢어졌지만 입은 밥술이나 혹혹히 먹음직하니 좋다. 아따, 밥만 많이 먹게 되면 팔자는 고만 아니냐. 헌데 한 가지 파가 있다면 가끔가다 몸이, 장인님은 이걸 채신이 없이 듣가본다고 하지만 너무 빨리빨리 논다. 그래서 밥을 나르다가 때없이 풀밭에다 개빡을 쳐서 흙투성이 밥을 곧잘 먹인다. 안 먹으면 무안해할까 봐서 이걸 씹고 앉았노라면 으적으적 소리만 나고 돌을 먹는 겐지 밥을 먹는 겐지. 그러나 이날은 웬일인지 성한 밥채로 반머리에 곱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또 내외를 해야 하니까 저만큼 떨어져 이쪽으로 등을 향하고 웅크리고 앉아서 그릇 나기를 기다린다. 내가 다 먹고 물러섰을 때 그릇을 와서 챙기는데 그런데 난 깜짝 놀라지 않았느냐. 고개를 푹 숙이고 밥 함지에 그릇을 포개면서 날더러 들으라는지 혹은 제 소린지 밤낮 일만 하다 말 텐가? 하고 혼자서 쭝알거린다. 고대 잘 내외하다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난 정신이 얼떨결했다. 그러면서도 한편 무슨 좋은 수나 있는가 싶어서 나도 공중을 대고 혼잣말로 그럼 어떡해? 하니까 성례시켜달라야지 뭘 어떡해? 하고 되알지게 쏘아붙이고 얼굴이 발개져서 산으로 그저 도망질을 친다. 나는 잠시 동안 어떻게 되는 심판인지 맥을 몰라서 그 뒷모양만 덤덤히 바라보았다. 점순이도 주인공을 좋아합니다. 점순이가 혼인을 재촉할 때는 주인공이 용기를 넣습니다. 주인공은 일 잘하고 성실하고 사위로 이만하면 되었지 점순이의 키가 작다는 이유로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 예비장인 봉필씨가 참 못됐습니다.
주인공은 3년이 넘도록 세경도 받지 못하고 머슴살이를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한가득입니다. 저 같으면 점순이를 데리고 야반도주라도 생각할 것도 같은데 주인공은 어떻게 하는지 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4월에) 걸려온 전화. 정일근. 사춘기 시절 등굣길에서 만나 서로 얼굴 붉히던 고 계집애. 예년에 비해 일찍 벚꽃이 피었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일찍 핀 벚꽃처럼 저도 일찍 혼자가 되어 우리가 좋아했던 나이쯤 되는 아들아이와 살고 있는 아내 앞에서도 내 팔짱을 끼며 우리는 친구지? 사랑은 없고 우정만 남은 친구지? 깔깔 웃던 여자친구가 꽃이 좋으니 한번 다녀가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한때에 화끈거리던 낯불김도 말갛게 지워지고 첫사랑에 두근거리던 시간도 사라지고 그녀나 나나 같은 세상을 살고 있다 생각했는데 우리 생에 4월 꽃잔치 몇 번이나 남았을까 헤아려보다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그 눈물 감추려고 괜히 바쁘다며 꽃은 질 때가 아름다우니 그때 가겠다 말했지만 친구는 너 울지? 너 울지? 하면서 놀리다 저도 울고 말았습니다. 나도 엉금엉금 기어가 장인님의 바지가랑이를 콱 움키고 잡아놨겄다. 내가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얻어맞은 것이 이 때문이다. 여느 사람이면 사경을 주어서라도 당장 내쫓았지. 터진 머리를 불솜으로 손수 지져주고 호주머니에 희연 한 봉을 넣어주고 그리고 올가을엔 꼭 성례를 시켜주마. 암만 말고 가서 뒷골에 콩밭이나 얼른 갈아라 하고 등을 두들겨줄 사람이 누구냐. 나는 장인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어느덧 눈물까지 났다. 점순이를 남기고 인제 내쫓기려니 하다 뜻밖의 말을 듣고 빙장님 인제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이렇게 맹세를 하며 부랴사랴 지게를 지고 일터로 갔다. 그러나 이때는 그걸 모르고 장인님을 원수로만 여겨서 잔뜩 잡아당겼다. 이놈아 놔라! 놔! 장인님은 햇손질을 하며 솔개미에 챈 달개 소리를 연해 질렀다. 놓긴 왜? 이왕이면 호되게 혼을 내주리라 생각하고 짓궂이 더 댕겼다마는 장인님이 땅에 쓰러져서 눈에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알고 좀 겁도 났다. 할아버지 놔라! 놔! 그래도 안 되니까 점순아! 이 악장의 안에 있었던 장모님과 점순이가 헐레벌떡하고 단숨에 뛰어나왔다. 나의 생각에 장모님은 제 남편이니까 역성을 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점순이는 내 편을 들어서 속으로 고소해서 하겠지. 대체 이게 웬 속인지 지금까지도 난 영문을 모른다.
아버지를 혼내주기는 제가 내려놓고 이제 와서는 달겨들며 에그머니 이 망할 게 아버지 죽이네 하고 내 귀를 뒤로 잡아당기며 마냥 우는 것이 아니냐. 그만 여기에 기운이 다 꺾여 나는 얼빠진 등신이 되고 말았다. 장모님도 덤벼들어 한쪽 귀마저 뒤로 잡아채면서 또 우는 것이다.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해놓고 장인님은 지게 막대기를 들어서 사뭇 내려 조겼다. 그러나 나는 구태여 피하려 하지도 않고 암만 해도 그 속 알 수 없는 점순이의 얼굴만 멀거니 들여다보았다. 이 자식! 장인 입에서 할아버지 소리가 나오도록 해? 장인과 사위가 바지가랑이를 서로 번갈아 틀어 움켜쥐고 혼쭐이 나는 장면이 참 재미있습니다. 점순이가 주인공 대신 지 아버지 편을 드는 데에는 같은 남자로서 좀 서운합니다. 장래 서방님이 될 사람이라도 아버지에게 대들면 딸은 아버지 편인가 봅니다. 장인이 혼인을 시켜주겠다고 약속하기는 했지만 가을이 되면 점순이와 실제 결혼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친구야, 너는 아니? 이혜인. 꽃이 필 때, 꽃이 질 때, 사실은 참 아픈 거래.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달아줄 때도 사실은 참 아픈 거래. 사람들끼리 사랑을 하고 이별을 하는 것도 참 아픈 거래. 우리 눈에 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 귀에 다 들리진 않지만, 이 세상엔 아픈 것들이 너무 많다고, 아름답기 위해서는 눈물이 필요하다고 엄마가 혼잣말처럼 하시던 이야기가 자꾸 생각나는 날. 친구야, 봄비처럼 고요하게 아파도 웃으면서 너에게 가고 싶은 내 마음 너는 아니? 향기 속에 숨긴 나의 눈물이 한 송이 꽃이 되는 것 너는 아니? 시가 보이는 라디오. 입안에서 톡톡 튀는 상큼한 맛 같은 신선하고 달콤하고 때로는 아리한 맛도 보여주는 예쁜 시를 모아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시톡톡. 벌써 헤어질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시가 보이는 라디오 시톡톡 진행의 황주택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